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호주에서 아주 중요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호주 무슨 무기든지 특히 군함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만드는 놀라운 재주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호주가 이 헌터급 호위함 무려 3조 5천억 원에 짓겠다 하고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보고서를 통해서 주장했는데 정말 아주 바람직한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병원선을 지금 새로 만드는데 아주 고속 병원선을 대량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군사 전략이 바뀌냐? 도대체 병원선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다량의 고속 병원선을 만드냐? 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실험함 성격으로 변질되며 미 해군의 애물단지가 된 듀말트급 구축함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위함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호주 해군의 헌터급 호위함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호주 국책연구소가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서 주목됩니다. 현재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호위함 사업인 헌터급 프로그램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대단히 비효율적인 선택이며 이 때문에 정부는 즉각 사업을 폐기하고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호주 국책연구기관인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가 최신 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ASPI는 지난 4월 28일 발행된 데이비드 존 세클턴 전 해군 참모총장 명의의 보고서에서 현재의 헌터급 호위함 사업은 지나치게 높은 불확실성, 비싼 비용, 긴 전력화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해당 사업을 취소하고 검증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A급을 도입하거나 호바트급을 추가 건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헌터급은 영국의 26형 호위함을 기반으로 확대 개량한 모델이지만 역사적으로 영국제 함정 플랫폼에 미국제 전투체계, 호주산 레이더를 뒤섞은 모험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라며 척당 39억 호주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초도함이 2031년에야 등장한다는 지나치게 긴 개발 기간, 그리고 기술적 불확실성을 감당하기에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헌터급은 8,000톤급의 26형 호위함에 호주가 개발한 시파2 레이더를 장착하고 이를 미국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과 연동하며 영국의 소나와 전자장비, 미국산 무장 등을 뒤죽박죽으로 섞어놓은 변종인데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요구사항이 반영되다 보니 2022년 4월 현재 만재 배수량이 최소 1만 톤은 가볍게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A를 도입하거나 호바트급을 추가 건조하는 한편 미국의 차세대 구축함 프로그램인 DDG-X에 합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ASPI의 이 현명한 지적에 대해 호주 강성노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훤하다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배인데요.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생겼는데 이 배가 기본 이 사이즈는 우리 충무공 이순신보다 크게 길지 않아요. 우리 길이는 충무공 이순신하고 비슷한 150m 남짓. 그런데 이 두께가 폭이 상당히 좀 뚱뚱한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만재 배수량으로는 한 8,800톤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하게 여기 이제 무장 뭔가가 공간이 많이 탑재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많이 소요되면 무장이 많이 탑재되냐? 그것도 안 해요. 이렇게 덩치 큰 게 수직 발사관은 불과 32셀. 우리 5,000톤급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만 해도 수직 발사관이 48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32셀. 그럼 여기 32셀에 뭐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뭐 SM-6 이런 거 다 장착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이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SM-3 장착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SM-2 그리고 ESSM 이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뭐 오랫동안 쓰고 있는 마크 45 127mm 함포 뭐 그냥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경어뢰 이런 건데 이게 세상에 3조 5천억 원 이게 믿어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자, 영국의 26형 호위함 선체를 가져다가 그리고 레이더는 호주가 직접 만들겠대요. 그래서 레이더는 직접 만들고 그리고 전투체계는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무장은 또 미국제 무장을 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호주, 영국, 미국이 완전히 그냥 짬뽕으로 만드는데
그 악명 높은 호주 조선 강성노조가 개입을 해서 이걸 뭐 개발 기간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공사에 들어갔는데 2031년에 진수를 한답니다. 취획이 아니고 진수. 진수라는 것은 그냥 껍데기 만들고 배가 물에 뜨는 상황이 진수라고 하죠. 그때부터 이제 의장공사, 즉 레이더 갖다 붙이고 뭐 내부 배선 연결하고 하는 공사 그때부터 들어가는데 진수하면 최소 1년 이상 걸리죠. 우리 한국 기준으로 1년. 그런데 여기는 뭐 하세월이죠. 그러니까 아니 3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지금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2021년에 시작했는데 그게 10년 동안 만들고 13년 동안 만들고 그리고 2033년 정도에야 호주 해군이 이거를 받는다. 그런데 지금 중국 위협은 저 정도로 심각한데 이게 말이 되냐? 라는 2002년 그러니까 20년 전 해군 참모총장이 이 ASPI 국책연구소 우리로 치면 카이다 이런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보고서를 써서 지금 내놨는데 정말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 이 보고서의 주장은 뭐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호바트급 차라리 여기에도 이지스 전투체계가 다 있으니까 이걸 조금 개량해서 추가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알레이버크 플래트 3 지금 AMDR 가고 성능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그걸 그냥 빨리 하면은 우리가 빨리 도입할 수 있지 않느냐. 괜히 지금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10년 넘게 지금 이 중국의 위협은 저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지금 이미 한 척 시작한 거 이거는 그냥 버리는 요량하고 나머지 그냥 그 돈으로 이걸 6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돈으로 빨리 진로를 변경해서 미국제 직도입하든지 아니면은 그 호바트급을 추가 생산하든지 이렇게 해서 돈도 시간도 다 아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맞죠. 그래서 이 국가 안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뭐 국산 무기가 어떻고 저떻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가 생존하는 겁니다. 국가가 생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 정말 비참한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우리 딸이 나의 부인이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힘든 꼴을 당하는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래도 국산 무기 해줘야지. 좋습니다. 그 국산 무기가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조금만 열세라도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격 압도적으로 비싸고 여기 보십시오. 3배 비싸고 그리고 기간 완전히 그냥 3배 늘어나고 이런 거를 여기다가 해줘야 된다고요? 완전 정신 나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하고 지금 여기가 얼마나 차이 나냐면은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 우리 한국 해군이 이지스함 추가 건조한다라는 뉴스 살짝 들으셨죠? 그거 벌써 올해 이미 진수식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슷한 시기에 연기가 나오더니 여기는 2031년에 진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우리 한국 해군의 이 조선 사업에는 이 방산업 하는 거기에는 이 노동쟁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쟁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모 국회의원이 군사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이 이 방산업을 하는 여기에도 쟁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말 도대체 정신이 어느 나라를 조국으로 생각하는지 어느 사람을 정말 주군으로 생각하는지 모를 희한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방산업 하는 사람이 쟁의하면 전쟁 났을 때 빨리 보급돼야 되는데 우리는 쟁의해. 지금 우리는 시간에 근무수당 안 주면 안 해. 라고 쟁의하고 파업해버리면 전쟁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주장들을 하는 자들이 정치권에 아직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을 우리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 해군이 미래전에 대비해 기존의 대형 병원선 2척을 보조하는 차세대 고속병원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35년 만에 시도되는 차세대 병원선 플랫폼에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오는 2028년 2월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기존의 스피어헤드급 고속병력 수송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병원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미 해군이 지난 4월 말 발간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 홍보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차세대 병원선은 기존의 머시와 컴포트를 1대1로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며 이 병원선은 기존 병원선보다 작고 빠르며 첨단 의료 장비들이 탑재되는 형태로 건조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탈 USA에서 건조 중인 미 해군의 스피어헤드급 원정 고속 수송함은
해상수송사령부에서 운용 중인 2,500톤급 쌍동선형의 고속수송함인데요. 워터제트 기관을 도입해 최대 43노트의 속도를 발휘하며 순항속도인 35노트로 주행할 경우에 무급유로 2200km를 항해할 수 있는 수송선입니다. 이 배는 순수 병력 수송용으로 사용될 경우 312명의 무장병력을 태울 수 있고 상륙작전용으로 사용될 경우에 신형 상륙돌격 장갑차인 ACV를 최대 3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요. 미 해군은 쌍동선 구조의 특성상 배수량 대비 넓은 내부 공간에 주목해 스피어헤드급을 기반으로 한 미사일 캐리어나 병원선 등 다양한 파생형을 연구 중입니다. 신형 병원선은 170개의 병상과 3개의 수술실, 12개의 집중치료실, 50개의 치료실 등을 갖추고 28명의 승조원과 50명의 의료진이 탑승하는 형태로 개발이 추진 중인데요. 응급 환자 수송을 위해 V-22 기반 응급의료 수송기도 함께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신형 병원선은 7만 톤급의 덩치에 1,000개의 병상, 12개의 수술실 등 움직이는 종합병원인 머시급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대량으로 건조되며 세계 각지의 미군 작전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 병원선이 배치되면 미군의 해외 원정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우리 한미연합훈련 요새는 잘 안 하니까 이 배를 잘 볼 수 없는데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한미연합훈련 하면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또 한미연합 상륙훈련 이런 거 하면 반드시 이 배가 왔어요. 물론 도색은 이게 아니고 군함도색이죠. 그렇게 해서 해병대원들을 싣고 신속하게 왔어요. 그렇게 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전쟁 났어. 그러면은 원래는 이 배들이 이 고속수송선 이 배들이 쫙 해가지고 해병대원들 수천 명 싣고 막 와야 되는데 뭐 훈련이니까 자 오키나와에서 출발해서 몇 시간 만에 평택으로 몇 시간 만에 포항으로 도착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게 이제 훈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척 정도씩 탁 와가지고 병력 쫙 내려주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쌍동선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배를 기반으로 여기다가 고속 항해할 수 있는 병원선을 소형 병원선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170병상. 그래서 이 미국이 과거 지금 이 컴포트, 머시 이렇게 두 개의 1000병상짜리 7만 톤 대형 병원선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냉전 시절에 설계를 해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냉전 시절에 미국의 모토가 뭡니까? 중동과 한반도에서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도 두 개의 전쟁에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이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컴포트는 대서양에서 즉 중동전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었고 머시는 태평양에서 즉 한반도 전쟁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전쟁에 동시에 투입하는 이제 이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전이나 한반도 전쟁이나 뭐 어마어마하게 대형의 전쟁이 될 거니까 1000병상짜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이 국지전 또 앞으로는 중국이 상대가 되면 사세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남중국해까지 도서지역 해가지고 중국하고 전투하는 전선이 아주 길어지겠죠. 그러면 그 인근에 한 척 한 척씩 띄워가지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뭐 이런 그 전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속으로 기동하고 소형으로 해서 한 개 전구 전체를 지원하는 병원선 말고 한 개 전투 단위, 이 전투 지역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좀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을 줄이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병원선으로 가겠다. 그런데 머시하고 컴포트는 그거 없애냐? 아니요, 그것도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해군은 병원선 하나도 없죠. 그래서 물론 뭐 한반도 작전 하는데 병원선이 크게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상륙 작전하고 이렇게 해서 적 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할 때 병원선이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평시에 군이 낙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이 정도 배 가지고 낙도 우리 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 혜택 못 받는 섬들 많으니까 이 의사들, 군의관들 또 훈련 겸해서 계속 낙도에 순회 진료도 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군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해군도에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 조선 강국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